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명상은 과학이다. 이런 주제로 5회에 걸쳐서 강의를 드립니다. 이제 명상이 과학이라면 과학의 전반적인 우리가 생각의 출현까지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결국 브레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를 쭉 따라가 보면 분자, 원자를 만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쩌면 원자들의 배열 패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 우리의 생각의 구조, 그걸 한번 쭉 따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체적인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인간의 의식작용까지를 한번 가능한 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그 상징 언어까지 빅뱅에서부터 개괄적으로 15개 스텝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빅뱅이 있죠.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의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빅뱅에서 100만 분일초 지나면 양성자가 출현합니다. 양성자는 쿼크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대략 1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 거의 찰나적인 순간이죠.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쯤 됐을 때 양성자가 출현하고, 이 양성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후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적인 엘리먼트인 수소 원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양성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양성자는 여러분들 pH 농도, 산성이다 알칼리다 나눌 때 산성 물질의 양성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별을 구성하는 거의 70% 물질이 됩니다. 양성자가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에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8만 년 됐을 때, 빅뱅 후 38만 년 됐을 때 수소 원자가 우주에서 출현합니다. 양성자의 전자가 갇히게 되면 아톰, 수소 원자가 생기고, 그 수소 원자가 생길 때 고전에는 빛 알갱이하고 전자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 하는데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게 되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때 자유롭게 된 빛이 2000년도 지나서 2002년 무렵인가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측정을 합니다. 그때서야 인류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38만 년. 그 다음 큰 스텝은 최초의 별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계속 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빅뱅 이후 대략 몇 년 전에는 한 5억 년쯤 최초의 별이다. 더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최근 한 2억 년, 빅뱅 후 2억 년 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관측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수억 년 후에, 빅뱅 후 3, 4억 년 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 태양이 출현한 거죠. 그것이 5번째 스텝입니다. 태양이 생기고 동시에 수성, 화성, 금성, 태양계가 생기죠. 그때 우리의 별, 지구가 생기는 거죠. 초기에는 대륙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태양이 지구가 생기고 대략 한 1억 년 내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 초기 태양에서 지금부터 대략 한 40억 년 전에 최초의 싱글셀이 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7번째 단계, 드디어 생명 시스템은 92가지 원소 중에 탄소를 중심으로 한, 카본을 중심으로 한 유기체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지구 전체에서는 탄소가 그렇게 많은 원소가 아닙니다. 지구 표층에 탄소가 생명 형태로 유기체에 아주 고농도로 탄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포 내에서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화학 회로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 생체 에너지 분자를 만들면서 생명의 진화가 지난 30억 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이 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ATP 분자는 만약 우리가 한 60kg 되는 사람 같으면 하루에 50kg 되는 엄청난 분자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네. 그 다음 단계는 DNA, RNA 세계가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가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강합성이 그 전에 출현합니다. 강합성이 출현하고 척추동물 출현하고 신경계가 진화하고 드디어 우리는 언어를 쓰고 언어가 바로 상징이죠. 상징 언어를 쓰는 지구상의 그 유일한 종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과 지각과 생각이 상징으로 통합되는 아주 유니크한 종이 출현했고 그 상징 시스템에서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의 문화가 출현했고 종교가 출현했고 명상이 출현했고 그래서 결합적으로 빅뱅에서부터 15단계 후에 생각이라는 상징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인 생각을 가지런히 편안하게 가담는 방법론이 명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붓다,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 진리, 깨달음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인간의 아주 정신 활동이 굉장히 유니크한 종교인데 인류가 지난 3,000년 동안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했던 그 생각의 가장 바탕에 있는 개념은 사고 체계는 저는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 연속, 그리고 인가. 인간은 원인과 결과죠. 인과율.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고 체계를 전개할 때 무한이라는 개념, 연속이라는 개념, 인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한과 연속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과 연속 그리고 인가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그리고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이란 이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깨어집니다. 처음 공간이 시간이 연속이라는 개념, 시간과 공간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양자화된 불연속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류의 새로운 사고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무한과 연속과 인과율을 최근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무한과 연속과 인과가 뭘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무한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무한이 등장하면 물리학자들은 그걸 유한한 값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디노멀라이제이션, 재구격하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일수 박사가 기여한 부분도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무한은 우리 상상 속에는 있지만은 자연에는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을 공간적 무한을 구획 지으면서 원자가 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이 양자역학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인데 무한에서 공간적 무한을 구획 지을 때 바로
주기율표를 만드는 전자 그 궤도 컨피규레이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연속에서 불연속은 주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불연속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막스 플랑크 곡선이 유도가 되고 빛의 비밀이 풀리고 양자역학이라는 놀라운 학문이 문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양자역학에서는 확률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필연적인 법칙인데, 확률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확률적 세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확률적 결정론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그 양자역학 초기에서도 원자핵이 있다면, 양성자가 있다면 전자가 양자핵 주위를,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슈레딩거는 이걸 확률 구름의 분포로 봤던 거예요. 움직이다기보다는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사고체계인 무한과 연속과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이 현대 과학에서는 무한은 존재하지 않고 그걸 공간으로 구획짓는 경계가 출현하는 거죠. 경계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에서 존재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연속이라는 개념하고는 존재라는 개념하고는 좀 상치가 되는 거죠.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돼요. 시공상의 한 점을, 한 포인트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존재가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과율은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갖고 왔던 기본적 사고 패턴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있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물 중심에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물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의 사물이라는 개념, 하나의 독자적인 단 하나의 사물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그러죠. 초등학생부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 공간에, 우주에 지구 하나밖에 없다면 23점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정확히 의미 없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와 관계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관계. 저희 강의가, 이 5번 강의가 끝까지 관통하는 개념이 관계란 개념입니다. 이제 존재를 관계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는 것은 지구 혼자 있을 때,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정이 됐습니다. 우주 공간에 앞이다, 뒤다, 위다, 아래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축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3.5도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궤도 면에 대해서 지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천체가 없으면 지구의 공전 궤도면도 설정을 못하고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독자적 존재라는 존재가 출현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셀프입니다. 자아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부터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굉장히 유용한,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유용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는 다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가 환입니다. 제가 지금 전개하는 이론 체계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특히 작년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를로 노벨리라는 학자의 책이 우리나라 세 권이 번역됐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죠.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연구하는 분야가 양자중력이라는 데인데 무슨 뭐 과학을 완전히 넘어선 영역은 아니고 정상과학, 흔히 말하는 정상과학이라는데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그대로 논리선상으로 그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론입니다. 크게 무리한 이론이 아닙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내놓은 세계관이 뭐냐면 존재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지금 뭘로 전부 다 존재가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관계로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환상이고 유일한 실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동적 다이나믹스, 그걸 변화라 그래요. 상태의 변화.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의 집합입니다. 그럼 사건은 항상 변하고 그 변하는 상태.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밖에 없고 상태 중에 빠른 상태가 있고 느린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딱 멈춰진 순간 그 관찰자 순간이 개입했을 때 상태가 드러난 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이죠. 네. 자, 그런 이야기를 그 카를로 노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분 이야기를 제가 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무한의 이제 경계에서 원자가 출현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양자역학이 출현하죠. 특히 에너지가 불연속된다는 것에서 빛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인과율이 확률로 바뀌고 이것이 관계의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 시간과 공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겁니다. 거품처럼. 출현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 존재라는 이 환상이 바로 시공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는 관계가 먼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인식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 물건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어쩌면 관계밖에 없고 자, 우리가 사물이 있다 합시다. 사물을 연결하는 것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빛 알갱이들의 자극이거든요. 그럼 빛으로서 사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의 빛의 연결의 양 끝점에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점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은 크기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사물이라는 환상이 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자적 관계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물리학적으로 현대 세계관은 세 가지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3차원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4차원에서는 시공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확률적 결정론입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확률이란 말하고 결정이란 말이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 모델은 바로 진공에서 백큐움에서 진공 에너지에서 이제 힉스 입자에 의해서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속기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현대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상태는 우리가 뭘 측정하기 전에는 뭐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측정하는 순간 존재로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존재는 순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 상태가 계속 우주에 흘러가는데 우리가 측정의 순간,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존재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순간, 존재 결정. 예. 그래서 양자역학이 확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란 말과 환상이란 말과 존재란 말은 어쩌면 같은 측면입니다. 순간, 환상, 존재. 그러면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관찰자가 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출현하고 관찰자의 순간이 우주에 개입하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확률의 플락츄에이션이죠. 그게 이제 상태. 그래서 우주는 사물로 된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에 빠른 상태와 느린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공의 변화와 관계되고 시공의 변화를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관계란 말이 굉장히 엄밀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존재가 출현합니다. 예, 그래서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관이고 기존의 우리의 세계관들은 순간과 환상과 존재의 세계였어요. 바로 물질적 존재가 출현하고, 예. 근데 지금은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바뀌는 거. 사물은 관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상 같은 겁니다.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이제 우리 브레인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생명편하고는 단세포, 원핵세포가 다세포, 예, 신경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와서는 감각지도, 이미지, 상징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사고작용은 이미지 기반의 사고에서 상징 기반의 사고로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상징을 통한 그것이 바로 개념이죠. 개념을 공유하면서 인간 사회에 집단 지향성이 출현하고 집단 지향성이 결국은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내고 법률과 제도와 온갖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화적 실체, 사회적 실체를 출현하게 된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전체 관점에서는 관계, 사회적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 그래서 존재가 관계로 바뀌면서 우리 브레인에서 상징이라는 놀라운 관계가 출현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기억 사이의 관계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환상이 출현한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시간은 흘러간다는 이 환상이 노벨이나 태그마크 같은 우주론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이 환상에 의해 갖고 우리 인간이 우주의 본 모습을 보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마무리 드리면서 존재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그 시간의 공간의 관계 속에서 관찰자의 순간이 출현하고 그 관찰자의 순간, 인간적 개입에 의해서 관찰자 순간이 출현하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순간적 존재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사회적 실제, 사회적 리얼리티가 출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문화가 돼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 첫 시간은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존재에서 관계로 그 관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